평지로 해서 뚝방길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사셔야 됩니다. 예, 지금 요 뚝방길로 계속 왔는데 권은비 씨가 매입한 게 이 건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뒤에 있는 이제 하얀색 건물 권은비 씨가 매입한 물건이고요. 올해 3월 달에 매입하셨습니다. 평당 7,500만 원 정도에 매입하신 물건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계속 뭐 제방길 얘기하면서 제방길 중간중간 올라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침 여기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 바로 앞에 있는 코너 물건을 이렇게 매입하셨고요.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도로가 다 좁아요. 4m밖에 안 되는 도로인데 여기가 그래도 이제 6m 이상 되는 도로라서 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넓은 도로, 그리고 코너에 있는 거, 제방길 올라가는 위치 이런 것들을 가장 괜찮은 물건이라고 판단하셔가지고 매입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은비 씨가 뭐 워터밤의 여신으로 등극하고 나서 돈을 좀 많이 버셨겠거니 생각했는데 바로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사실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게 법인으로 매입했거든요. 근데 매도인께서 명도를 해주시는 조건은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용도 변경이 어려웠던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택 상태로 매입을 하신 것 같고요. 예상했을 때는 취등록세가 아마 13.4%까지 중과가 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적게 나오니까 그만큼 현금을 좀 많이 투입하지 않았을까. 아직 잔금 전인 건가요? 맞습니다. 아직 등기 안 넘어간 상태고요. 여전히 이제 대출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반지하인가요? 아니면 지하인가요? 반지하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지하 1층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반지하 부분, 반 잠겨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1층과 2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하가 이제 근생시설이다 보니까 주택 취등록세가 주택 부분에만 적용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미 지하 1층과 1층이 근생으로 되어 있고 향후에 리모델링만 하더라도 충분히 근생으로 재임대가 가능할 만한 물건과 그런 입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지 않은 덩어리니까 또 총 금액이 24억이거든요. 덩어리가 크지 않다 보니까 향후에 매입해가지고 간단하게 손 봐서 작은 금액 들어간 다음에 향후에 털고 나오기 되게 좋은 그런 물건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매입하지 않았을까.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구하라 씨가 옛날 청담동에 꼬마 빌딩을 뭐 30몇 평짜리 샀는데 그랑 크기가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자 연예인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그런 특성도 있으신 것 같긴 한데 특히나 이제 아이돌 분들께서 적은 현금 가지고 자그마한 건물에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을 수 있는 그런 건물들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담동이나 성동동, 예전에 한남동 이런 지역들에 자그마한 건물들에 매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꾸미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연남동에 있는 소유씨 건물 같은 경우도 원래 저는 주택가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택가가 바뀌면서 지금은 연남동 이제 메인길이 됐지만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주택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너에 있는 주택 건물 매입하셔가지고 이쁘게 꾸미셔가지고 이제 파셨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아마 많이 따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중랑천 주변으로 해서 수변 공원도 형성되고 이 주변에 있는 저층부 이제 주택가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개선의 여지를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향후에는 이쪽에 뭔가 이제 용적률이나 다양한 부분에 인센티브가 좀 주어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은비 씨도 평당 금액으로는 조금 비싼 감은 있지만 매매 금액 아까 얘기했지만 덩어리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금액에 막 신축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무거워질 수 있겠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도 충분히 가능할 만한 물건인 것 같거든요. 가볍게 공사 비용을 드린다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만한 그런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건물 한번 보여주시러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권은비 씨의 건물 바로 옆 건물로 왔는데 매각이 된 건가요, 이 건물? 네, 맞습니다. 이게 권은비 씨 건물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달에 계약이 됐다면 이 뒤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달에 계약이 된 물건입니다. 이 물건보다 1년 앞서서 계약이 된 물건이고요. 매매가 17억 3천에 매각이 됐습니다. 평당 5,600만 원 수준에 매각이 됐고 권은비 씨 거보다 1년 정도 빠르기 때문에 평당가 더 저렴하게 매각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건물도 토지가 한 30평밖에 안 되잖아요. 네, 토지가 작고 총 덩어리가 되게 작습니다. 17억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옆에 제방길도 있고 또 향후에 이제 동부간선로 지하와 같은 어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호재를 보고 매입하시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5,600만 원이면 좀 비쌌던 평당가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옆에 이제 매각설에 딱 나오니까 아마 지금쯤 쾌재를 부르고 계시지 않으실까.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셔도 뭐 나쁜 것 같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송정동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제 한 20억 언저리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입을 고려하실 만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런 호재 안고 매입하실 만한 분들은 한 번쯤 검토해 보실 만한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 30억 이제 투자하실 분들은 송정동을 적극 한번 검토해 봐라. 맞습니다. 다음 건물 보러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권은비 씨 라인으로 계속 쭉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매각이 된 건가요? 네, 이 물건은 23년도 3월 달에 매각이 된 물건입니다. 매매가 20억에 평당 6천만 원에 매각이 된 건물이고요. 같은 라인에 아까 권은비 씨 건물 옆 건물하고 비슷한 시기에 매각이 된 건물입니다. 네, 그 물건은 5천만 원대 6천만 원에 거래가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건물보다 이 건물이 아무래도 층수가 높다 보니까 어떤 뷰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았을까. 1층에 이렇게 필로티를 날렸기 때문에 향후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옥으로 쓸만한 건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는
그래도 1층을 살려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뭐 1층을 주로 살리는 상권이기도 하고, 아까 권은비 씨 물건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하층 노출되어 있으면 지하 1층과 1층 같이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1층을 날려가지고 필로티로 한 다음에 한 개층을 더 올려서 뷰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사업 같은 거로 쓰셔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만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같은 라인의 끝쪽에 보시게 되면 평당 8,000대에 팔린 사례가 있는데 중랑천이 보이는 건물이거든요. 5층까지 지어가지고 그런 사례 같은 경우도 1층을 필로티로 날려버리고 5층에 이제 사옥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 건물의 컨셉도 상당히 좀 괜찮을 만한 지역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볼 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뷰를 보기 위해서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나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4층에서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5층 정도 되면 조금 보일 것 같긴 한데 좀 아쉽지 않을까. 그 당시에 6천만 원이라고 하면 많이 비쌌을 거고, 지금 봤을 때도 금액대 좀 무거워 보인다. 실제로 이쪽 라인의 건물들 중에서 괜찮은 입지들 저희가 계속 말하면서 왔잖아요.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다 앞에 이제 계단이 있다거나 위에 도로가 좀 넓다거나 뭐 접근성이 좋다거나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옆에 도로가 있긴 하지만 2m짜리 도로거든요. 되게 좁고 이쪽 길에서는 특별하게 이렇다 할 메리트가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6천만 원 좀 무겁지 않을까. 매매 금액이 20억이었고 금액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1층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부층만으로는 수익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원래 임대 수익 할 때 보면 1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형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금액이 좀 작다고 하더라도 1층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임대료에서 많을 텐데, 솔직히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 금액을 투자할 때는 좀 그런 것도 좀 유념을 하시고 매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주변에 저희가 뭐 소개해드린 물건들 대부분 다 1층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었잖아요. 주차를 뭐 1층에 넣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1층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일부 필로티를 만들고 일부는 최대한 근생으로 뽑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었는데, 소액대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물건들을 좀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임대 수익 면에서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건이 있다가 무조건 사지 말고. 맞습니다. 이쪽 라인도 물건 많은데 그래도 1층을 살려놓는 거를 먼저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이 같아요. 상권에 맞는 물건을 매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상권은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카페나 식당,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잘 될 만한 상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오는 또 약간 뜨고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그런 임차 업종에 맞는 건물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건물 보러 가시죠. 네. 조현호 팀장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들고 온 건물이 이 건물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매물로 나와 있었다면 이거를 추천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에 3월 달에 매각이 된 사례입니다. 같은 라인에 지금 권은비 씨 건물 제외하고는 다 2023년도 3월, 4월 정도에 거래가 된 사례들인데, 만약에 지금 나와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이 물건을 강력 추천드렸을 겁니다. 이게 이제 7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평당 7천만 원에. 총 매매가 23억 8천만 원이고요. 아까 그런 건물들보다도 훨씬 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넓은, 탁 트여 있는, 도로도 넓고 바로 앞에 또 제방길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만 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건물로 보여지거든요. 평당 7천이라고 하면 리모델링 값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평당 8천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물건이고, 갖고만 계시다가 나중에 파시기에도 괜찮을 만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릴 만한 물건이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이쪽으로 계속 오면서 지금 평일 월요일이잖아요. 평일 오후 시간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진 않아요. 여기 성동동 자체가 주말 상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만 팔아갖고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냐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평당 뭐 7천, 8천, 9천, 뭐 1억까지도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다른 메인 상권들에 비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뭐 건대 상권 아니면 강남이나 그런 메인 상권들 보게 되면 항상 사람이 많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향후를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 동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지금은 평당가도 높고 또 이제 덩어리도 훨씬 더 큰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 건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건물이 작다고 하더라도 60억, 70억은 넘어가는 그런 상권이고, 웬만한 메인 상권들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50억은 넘어가는 그런 동네인데 여기는 한 20억대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만큼 평당 뭐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도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만큼 평당가도 더 저렴한 상권이기도 하고, 지금도 주말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꽤 많긴 많습니다. 또 이제 가장 메리트는 이제 벚꽃 있을 때 그렇죠. 이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주말 상권이라고 얘기해 드린 거는 네네. 상주 인구도 별로 없어요. 그 네. 주변에 큰 기업들이라든지 동네가 거의 섬처럼 돼 있다 보니까, 뭐 이쪽으로 중랑천, 오른쪽으로는 큰 대로변이 있어갖고 성수동에서 여기까지 오기도 좀 애매하고, 뭐 상권이 좀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1, 2년간 어떻게 변화되냐에 따라서 여기 성동동 상권이 확 살아나느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조금씩 올라가느냐 결정될 것 같긴 합니다. 새로운 상권 찾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 한 2, 30억대 앞으로 뜰만한 지역 추천해 주세요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동네 중에 하나잖아요. 최근에 뭐 저희가 추천드리면
다른 지역들보다도 송정동을 먼저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실제로 연예인 매입사도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한 2, 30억대 이내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얘기가 오고 가는 상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매수인이 많다라는 소리니까요. 그만큼 매수인이 많이 관심 가지는 지역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많지 않을까. 진짜 이 건물이 안 팔렸으면 전면도 넓고 뭘 해도 될 만한 건물이긴 합니다, 이 건물은. 개인적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면부를 유리지 같은 거 커튼홀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카페 같은 거 통임으로 임대주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로 올라가시죠. 네. 예, 오늘 조인호 팀장하고 송정동을 한 바퀴를 다 돌아봤는데 중간중간 신축 사례도 되게 많고요.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건물들이나 임차인이 바뀐 건물도 되게 많습니다. 아까 저희도 오면서 새로 들어온 임차인도 봤고 기존의 임차인이었던 곳이 나가고 있는 것도 많이 봤는데 확실히 그만큼 변화하고 있는 상권은 맞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성장한 상권은 아니겠지만 향후에는 충분히 바뀔 만한 상권, 이렇게 기대해 볼 만한.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이 송정동에 투자하실 분들은 조금 한 1, 2년 동안은 만약에 내가 대출받아서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좀 마이너스를 감내하고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투자 가치가 있고 가격 올라갈 거 확실한데 아직까지는 임차인이 그만한 수준을 못 받아주는 것 같다. 둘러보고 나서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저라도 만약에 2, 30억대 임대 수익도 나와주고 그냥 안정적으로 갈 거라면 차라리 이쪽 지역보다는 서울에 약간은 변두리 지역에 가가지고 수익이 잘 나오는 신축 건물을 본다거나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일부 임대 수익을 손실 보더라도 향후에 올라갈 만한 지역을 찾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인길은 뭐 평당 8천 이하나 혹은 이 안쪽 길에 한 6천 이하 이런 평당가라고 한다면 얼른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지역이라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딱 적당한 매수자는 1층, 2층을 자기가 뭐 카페라든지 뭐 음식점에다 뭘 이용을 하고 네. 3층은 자기가 여기 뭐 산책길 좋잖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투자 호재를 얘기하면은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옆에 보시면 차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향후에 저 도로가 다 지하화되고 공원이 생겼을 거를 상상한다고 하면 또 이게 지금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올해 5월 9일 날 이미 승인이 된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 2029년도에 저게 다 개발이 된다고 하면 중단기적으로 5년 뒤를 바라보는 투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괜찮을 만한 선택이지 않을까. 그럼 지상에 차가 없으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평지로 해서 뚝방길까지 가지 않을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베스트지만 아직 현재까지 나온 거 계획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제방길과 수변 공원을 같이 조성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방길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만 혹시나 제방을 없애고 트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가격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사셔야 됩니다. 개발 계획에 맞춰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딱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액대로 솔직히 송정동만큼 투자할 만한 데는 없어요, 서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남 근처에서 이만한 금액대에 요만한 덩어리의 건물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메리트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서 조인호 팀장님께서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좀 메인길에 준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왜냐면 메인길은 제가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메인길보다 이렇게 약간 소액대 숨은 보석들, 뜰만한 지역들, 흙 속의 진주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혹시 그런 물건을 찾으시는 분이 있으면 조인호 팀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다음번에는 더 좋은 흙 속의 진주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